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이 산하공학 캠퍼스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7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었고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아직은 못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되었으니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총 5개의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오늘은 1강 AI는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연을 주최한 회사는 코어다 투데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울산에서 창업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요. 유니스트에서 교원 창업 기업으로 현재 설립되어서 울산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또 기업들과 여러가지 AI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법률 인공지능 회사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하다가 몇 번의 피복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가장 쉽게 하는 수단이 아닐까 싶어서 예술 분야에도 AI를 접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니스트를 비롯해서 LG, KT, 신한투자증권 이런 기업들과도 여러 가지 클라우드 AI 솔루션들을 개발,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코끼리 공장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코끼리 공장과는 AI 장난감 재활용, 키오스크 AI 같은 것들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저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유니스트에서 응용수학이라는 것을 박사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로 있고요. AWS라는 클라우드의 어떤 아키텍트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사업, 또 교육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이론 시간 끝나면 바로 또 여러분들 문자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제 저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상상을 현실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거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한 2년 전까지는 되게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도 되어서는 사실 이런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발자만 할 수 있는 거, 디자이너만 할 수 있는 거, 아티스트만 할 수 있는 거, 어떤 고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는 이러한 기술들을 보통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터디 모임이나 교육과정, 또 학교에서 또는 기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회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과 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울산에서 한번 해서 시민분들께서는 어떤 수요가 있으시고 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교육을 이렇게 5개 5일차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앞쪽에서는 오늘은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기본적인 생성형 AI LMM이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래서 AI는 이런 거구나, LMM이라는 거는 어떤 거구나 하는 거를 한번 보실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마 선생님들께서 HWP라든지 어떤 문서 작성, 파워포인트 작성 이런 것들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가령 정부기관에 뭔가 서류를 제출할 때도 자꾸 뭘 입력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LMM을 이용해서 이제는 HWP 같은 파일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내가 원하는 파일, 어떤 기획서라든지 프리젠테이션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해볼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만들고 싶은 것들을 탄탄하게 기획하는 것까지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MM이라는 거를 2주 동안 사용을 해보시고요. 3주차에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지로 어떻게 변환을 할까, 내 기획서에 어떻게 이미지를 잘 넣을까,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무언가를 어떻게 이미지로 원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미지 AI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비디오로 전환하는 것을 4주차에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러한 전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원하시는 각자의 어떤 다양한 목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나만의 작품, 작업,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요 앞에서 재생도 하면서 같이 보고 의견을 나누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 어떤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UFO 같은 공간에 공공기관에 전시하는 기획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게 전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9월 첫째 주와 셋째 주거든요. 둘째 주는 빠져 있습니다. 이 9월 둘째 주에는 UFO에서 웨이브라는 행사를 울산시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이 9월 둘째 주는 빠져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일반적인 강연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요 3시간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들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께서 계세요. 그래서 AI를 무엇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뉴스나 뭐 신문 이런 데서 막 AI 엄청 대단하다, 뭐 어떤 곳에서는 뭐 인류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좀 더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AI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문자를 작성하는 AI, 챗 GPT 같은 게 그런 텍스트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를 다루는 거, 비디오를 다루는 거, 이런 전체적인 AI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LMM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배웠을 때 이제 저희는 나한테는 챗 GPT가 맞는지, 클로드가 맞는지, 또는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LMM이 맞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뭔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느낌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하게 저희 강의 마치고서 피드백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 재미없었다, 어려웠다, 불편했다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 사진에 보시면 이게 혹시 어떤 거로 보이세요? 샌드위치. 혹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보신다면? 서브웨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구성 요소를 보면은 베이컨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이런 구성 요소도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니까는 왼쪽하고 다르게 이제 절단되어 있는 그 15cm라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되게 복잡하죠. 왜냐면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나 사러 가면은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렌치, BLT, 로티세리, 바비큐 뭔가 골라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게다가 이제 빵 종류는 플랫브레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마산 오레가노 치즈를 뿌려주세요. 여기에 재료로는 살라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로는 렌치, 올리브 오일을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서브웨이에서 주문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도 사실 똑같습니다. AI에 보면은 토큰, 토크나이저, 인베딩, 프롬프트, 에이전트, 요즘은 하네스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서브웨이 주문하듯이 이게 몇 번이고 익숙해지면은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샌드위치 주문하듯이 이 서브웨이 주문하는 것처럼 AI를 한번 용어를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브웨이 주문할 때도 먼저 이제 여쭤보죠. 빵은 15cm 하실 거예요? 30cm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빵 종류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치즈는 어떤 거 넣으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AI 모델은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챗 GPT 쓰실 건가요? 클로드 쓰실 건가요? 아니면 딥시크 쓰실 건가요? 여기에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하실 거예요? 컨텍스트는 어떻게 넣으실 건가요? 그러면 요거를 텍스트로 만드실래요? 이미지로 만드실래요? 아니면 비디오, 음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타일, 길이, 비율, 품질 이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전문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과정 중에 앞에 두 개, AI 모델을 선택하는 것과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이것을 오늘 3시간 동안 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컨텍스트 넣기라는 걸 통해서 메모리라든지 에이전트, 하네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미지, 음성, 비디오 같은 걸 만들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성을 선택해야 될지 또 옵션을 추가하고 조정을 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A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개념이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I라는 것은 정말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 가령 선생님들께 AI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혹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결국엔 AI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반대말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Artificial, 인공의 반대니까는 Natural, 자연지능.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인공이라는 부분이 기계로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지능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반대로 한다. 즉, 요거는 이제 다시 문장으로 풀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도록, 모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지능, 어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그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저렇게 인간의 지능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지능은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지능적이다. 그럼 인간의 지능은 무엇이기에 무엇이 인간의 지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새 사진을 새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어미새가 애벌레를 입에 잔뜩 물고 옵니다. 그래서 아기 새는 어미새 입에 물려있는 애벌레를 보고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어미가 그 입에다가 애벌레 물고 온 거를 넣어주는 것을 어떤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새가 보는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각적으로 엄마가 애벌레를 물고 왔네? 라고 지각하는 겁니다.
이걸 percep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기새는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 이런 행동. 그래서 지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요거는 과연 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능이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앞에서부터 한 분씩 한 번만 여쭤볼게요. 혹시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은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기새가? 엄마 새에 저런 애벌레 물고 온 모습을 지각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행동을 해요. 혹시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점에서 지능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니까 이제 아기새가 이렇게 뭔가 엄마 새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평생 이제 먹으면서 이제 어린 시절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새가 애벌레를 지각하게 되면, 애벌레가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은 입을 크게 벌리면 애벌레가 내 입에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애벌레가 내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애벌레를 지각했고 늘 하던 대로 행동을 했는데 애벌레가 내 입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냐면요, 인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지각을 통한 인식,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 냄새로 맡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감격을 의도적인 행동으로 변환을 해야 그것이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한 것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가 있을 때 좀 더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리가 밑에 잉어들이 이제 막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럼 어릴 때 기억이 나잖아요. 나 입 크게 벌렸을 때 엄마가 먹이 안 줘서 되게 슬펐어. 그래서 이 잉어들이 입을 크게 벌리니까는 이 먹이를 바꿔주자 하면서 내가 지각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을 저 오리만의 어떤 인지로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어떤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강아지가 밑에서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그럼 이 먹이를 물어다가 줘야지 하면서 그 먹이를 물어다가 강아지에게 전달해 주는 것. 사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지각에서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저 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 의도적으로 작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능을 정의를 할 때 이것은 로봇공학에서 정의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각, 인지, 행동 이 세 개가 있을 때 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능이 높아지려면 많이 읽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되게 똑똑하니까 뭔가 지능이 높아 보이니까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혹시 책을 몇 권 정도 읽었을까요? 옆에 혹시 검은색 티 입으신 선생님께서 한번 추측을 해보신다면은 네, 챗 GPT는 몇 권 정도 책을 읽었을까요? 그걸 대충 수치적으로 하면 몇 권 정도일까요? 대충 뭐가 맞춰본다면 몇백억 권, 몇백억 권이 맞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챗 GPT라는 거는 이 GPT 3.5를 사실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 GPT라는 게 이제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GPT 1, 2부터 해가지고 3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GPT 3.5부터는 사람하고 대화할 어떤 역량이 되기 시작하면서 3.5, 4, 5, 5, 5.6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보통 쓰실 수 있는 버전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챗 GPT를 쓰기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언어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 챗 GPT가 22년도 11월달에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GPT-3라는 모델이 여기 이렇게 2020년도에
이렇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델을 볼 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175B라고 써 있어요. 저 B가 뭘까? 이런 것들이 혹시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모티프 3라는 회사는 314B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성능이 좋아졌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7,500억 매개 변수를 사용한 엑사원을 공개했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114B, 750B, 그리고 GPT-3 같은 경우에는 175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보통 배우거든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런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이 뉴런이라는 게 인간 머릿속에 한 86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막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떤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이런 연결된 선들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한 100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는 시냅스라는 거를 860억 개 그리고 선이 100조 개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뉴런이라는 거를 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요.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 관계, 즉 시냅스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이제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보내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머리가 어떠세요? 머리가 좀 아프시죠? 머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 시냅스가 얇아서 그래요. 시냅스가 얇으니까는 전기 신호가 잘 왔다 갔다 못하니까는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통이 있지만 계속 공부를 해요. 반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시 흰색 옷 입은 선생님 혹시 어떠실까요?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해요. 머리 아픈데 수학 문제 안 풀리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선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선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이 굵어질 수도 있고요,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굵어지게 되면은 전기 신호가 잘 통할 수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즉 전기 신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튼튼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만 이게 튼튼하게 굵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 AI에서는 요 선을 굵어지게 한다는 걸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5만큼 굵어, 얘는 0.01만큼 굵어 이런 식으로 요 시냅스의 선을 어떤 숫자 굵기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의 강도를 학습시키는 걸 이제 어떤 인간이 실제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훈련할 수 있는 게 이 선의 굵기거든요. 이 학습할 수 있는 선의 굵기가 175B, 즉 1B는 빌리언이라는 뜻이고요. 1빌리언은 10억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GPT-3라는 모델은 1750억 개의 어떤 연결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75B라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연결된 선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연결된 선을 학습도 많이 시켜야 되니까는 정말 데이터도 많이 넣어야 되고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의 정부에서 지금 도파모라고 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LG 같은 경우에는 7,500억 매기 변수, 그리고 이 모티프 3라는 회사에서는 3,140억 개. 인간의 머릿속에 혹시 몇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860억 개는 동그라미의 개수입니다. 동그라미의 개수니까 만약 860억 개면 얘네는 인간의 머릿속보다 더 많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860억 개는 동그라미고요. 100조개.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엔 100조개의 선이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선이 적다. 한국에서 만든 모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PT-3는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선의 개수가 175B인데 이걸 크기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거의 한 8년 전에는 GPT-1이 있었을 때 요만했어요. 117 밀리언 파라미터라고 해서 개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저 학습할 선의 개수가 많아져서 GPT-3는 예전보다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학습하는데 책을 몇 권 읽었냐면은 GPT-3는 3천억 토큰을 가지고 학습시켰다고요. 토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3천억 개의 단어로 학습을 시켰는데 보통 책 한 권에 10만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요거는 한 225만 권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하는 거를 225만 권을 읽는데 컴퓨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면은 공개된 바에 따르면은 한 15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225만 권의 데이터를 어떤 이 연결된 시냅스라는 선의 굵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150억 정도 들여서 학습을 시킨 게 이제 GPT-3였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에는 GPT-4라는 게 나왔고요. 이 GPT-4에는 3천억 단어로 학습시키던 거를 13조 개 단어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43배나 더 많은 책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요 다음 해 2025년도에 엔비디아라는 GPU를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락할 때 금액이 800조 원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딥시크 V3라는 모델을 내놨고요. 얘는 얼마나 많은 단어 가지고 학습을 했나 보니까는 GPT-4보다 더 많은 단어예요. 14.8조 토큰을 이제 아까 수치로 바꿔보면은 한 1억 2,300만 번 정도를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고요. 이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GPT-3는 웬만한 어떤 책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다 학습을 한 정도야. 그리고 GPT-4는 전 세계에 출간된 대부분의 책을 몇십 번 반복해서 읽었어. 그런데 딥시크 V3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존 인류 지식 총합에 가까운 책을 읽었다라고 어떤 좀 과장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AI가 이런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3라는 거는 요만큼 책을 읽었는데 얘가 점점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얼마나 더 많이 읽었냐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더 많이 읽었어요. 예전에는 15조 토큰 정도였으면 이제는 33조 토큰으로 올해 초에 이렇게 읽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거의 이제 읽을 만한 건 거의 다 읽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2018년도 예전에는 인터넷에는 인간만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AI가 학습한 거는 인간이 쓴 글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인간이 쓴 글, 요즘에 학생들이 GPT로도 숙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GPT가 쓴 글, 제미나이가 쓴 글, 클로드가 쓴 글, AI 번역문, AI 요약문 하면서 AI가 쓴 글들까지 포함해서도 학습을 많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정도로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기업들은 성능을 더 높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을까?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글을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혹시 어디서 말씀하셨죠? 어떤 게 남았죠? 아, 맞습니다. 오프라인에
디지털화 되지 못한 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중고 책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디지털화 되지 않은 책들을 막 사들이면서 그걸 프로젝트 파나마라고 해서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다 중고 소적이거든요. 중고 소적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걸 파쇄해서 스캐너에다가 스캐닝 돌리면서 이제 이거를 학습시키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터넷에 있는 거 다 학습하고 이제 인터넷에 없는 디지털화 되지 않은 책도 스캔해서 넣고 이제 정말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에 있는 거 많이 읽자. 그런데 이제는 모델도 막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가 인간이 100쪽에 있는 것처럼 모델도 계속해서 크게 만들자. 이게 돈이 몇백억, 몇천억 정말 많은 컴퓨터 비용이 들어가지만 모델을 크게 만들자라고 하다가 이제는 좋은 데이터만 올라있자. 왜냐면은 AI가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2026년 중순 지금 시점에는 AI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풀고 검증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학습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AI가 진행의 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알겠죠? AI는 2억 5천만 권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디지털화 되지 않은 책도 스캔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은 일단 인간이 살아생전에 몇 권 정도 읽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께서 1년에 몇 권 정도 책을 읽으시죠? 100권 읽으면 진짜 많이 읽는 거죠. 왜냐면 한 달에 10권 정도 읽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 다독가도 1년에 100권씩 60년 살면 6,000권 읽는 건데 AI는 벌써 2억 5천만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애초에 쫓아낼 수 없는 양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능적으로는 AI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생 동안 읽을 수 없는 양을 이미 읽었고 그리고 혼자서 문제도 만들어서 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AI는 이미 답을 내놔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경쟁을 해야 될까요? 저 빈칸을 혹시 한번 채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AI가 진행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극한으로 높여야 될까요? 선생님 혹시 죄송합니다. 판단력을 극한으로 높여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하는 단어는 어떤 양의 반대말은 뭐죠? 질. 그러면 그 질을 무엇에 대한 질이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고의 질을 극한으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판단력도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사고의 질을 극한으로 높여야 되는데 그럼 이 문장에서도 그래 사고의 질을 높여야 되는구나 하고 정답을 얻은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저희가 사고를 해볼게요. 사고의 질을 극한으로 높이라고 했는데 이 사고한다는 거는 뭘까요? 사고한다는 거를 혹시 영어로 바꾸면 뭘까요? 뒤에 계신 선생님 혹시 사고한다는 걸 영어로 바꾸면 consideration. think도 사실 뭐 사고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사고한다, 생각한다. 생각하는 거랑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깊게 생각하는 게 사고한다이네. 이런 사고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라는 고민도 한번 극한으로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요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게 혹시 어떤 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시멜로. 네, 마시멜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입에 넣고 닫고 네, 뭔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너를 마시멜로우 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선생님 있으세요? 일단 뜻은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나는 너를 마시멜로우 해. 무슨 뜻일까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표현은 사실 알랭드 보통의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I love you 라는 게 너무 이제 흔하고 상투적이다. 그래서 다들 그냥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는 그 사랑을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우처럼 정말 달달하고 녹아내리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I marshmallow you 하는 내용이 이제 알랭드 보통의 소설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고한다 라는 게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지 않을까. 가령 AI한테 I marshmallow you 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AI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능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었죠. 지능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가 혹시 뭐였죠? 혹시 옆에 계신 피디님 혹시 기억나세요? 지능의 세 가지 조건이 뭐였죠? 아까 새 사진이 나왔을 때 네, 지각, 인지, 행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내려요 지금. 그러면 지각하는 거죠. 비 오네.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하죠? 우산 챙겨야지. 행동으로. 그럼 요 사이에 인지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어야 더 지능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죠. AI가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챙긴다는 이런 정답을 찾는 것은 AI가 진짜 잘해요. 지능을 정말 폭발적으로 크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가운데 인지라고 한 부분을 보았던 것처럼 뭔가 비가 온다라는 지각을 했을 때 그걸 행동으로 이끌어내기까지의 인지 과정에서 인간은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와 신난다 나 비 맞으러 가야지 또는 비 오네 그러면은 지금 밭에 원래 물대로 가야 되겠다 지금 가뭄이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런 거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인간이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변환하느냐 즉 이 인지 과정이 인간이 AI하고의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성이 있으며 누구나 자기 안의 아티스트를 회복할 수 있다. 여기서 아티스트는 남들과 다른 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티스트는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보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 책에 아티스트가 뭔지 정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인지인 거죠. 책에서는 설명하는 어떤 내용들을 지각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인지를 해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5일간의 과정이 선생님들께서 지각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런 어떤 느끼신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면 있어. 요 가운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연결할까, 어떻게 상상하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 인지 과정에서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 봐야지, 글로 만들어 봐야지, 음악으로 만들어야지,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이 인지 과정을 창조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만으로 해서는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 전공이세요? 아니요. 코딩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죠? 저요? 도대체 무슨 실험입니까? 시민의 상상을 작품으로 바꾸는 실험입니다. 수강료는요? 무료는 오류입니다. 영원입니다. 코딩은 몰라도 상상은 충분합니다. 크레딧이 부족합니다. 대표님, 크레딧 다 썼어요? 잠깐만요. 대표님, 결제는 온라인인데요. 이미 나왔습니다. 새로운 헬름 말 한마디면 빛이 나 글이 되곤 세겜이 되고 Welcome to the AI Lab 그리 낯설어도 괜찮아 오늘은 만나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Welcome to the AI Lab. Hello, hello Hello, hello Welcome 세계가 열려 지식은 여기 Good to the AI Lab 널 보는 우리 함께 저구가지 잡고 이제 낯설어도 괜찮아 오늘은 마음대로 우리 이야기가 시작돼 조금 낯설어도 괜찮아 오늘은 마음껏 또 놀아봐 너의 상상에 AI를 더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Welcome, welcome 문화도시 AI 실험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켜 오늘 우리는 creator Welcome, welcome 코닥 today와 함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Welcome to the AI